무릎 통증의 90%는 여기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데 대부분 전혀 엉뚱한 곳에 붙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김진우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그냥 무릎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효과는커녕 피부만 버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파스를 붙여도 아무 효과가 없다며 찾아오신 분들의 파스 붙인 위치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전혀 다른 부위에 붙이고 계셨거든요.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앞, 옆, 안쪽, 뒤쪽 통증 부위마다 원인이 다르고 따라서 붙이는 위치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파스를 잘못 붙이면서 돈만 버리고 통증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집에 있는 파스 하나로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무릎 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별 통증 원인과 정확한 파스 위치, 냉파스와 온파스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파스 붙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밤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시는 분, 계단 오를 때 무릎 앞이 찌릿한 분, 걷다 보면 무릎 안쪽이 시큰하신 분, 무릎 뒤 오금 부위가 붓고 뻐근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파스 붙이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위치에 붙여야 하는지 의학적 원리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생생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파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이면 왜 효과가 좋을까요? 파스의 소염 성분이 염증이 생긴 슬개건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무릎 정중앙에 붙이면 약물이 뼈에 막혀서 정작 염증 부위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슬개건 부위에 직접 붙이면 피부를 통해 바로 염증 부위로 약물이 스며들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무릎 앞쪽 통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영자님은 3년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앞쪽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뗄 때가 가장 심했죠. 김영자님은 무릎이 아프니까 당연히 무릎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셨어요.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김영자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파스를 붙이시는 위치가 잘못되었네요. 무릎 앞이 아프다고 무릎 한가운데 붙이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붙여보세요. 저는 김영자님의 무릎뼈 양옆 근육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무릎뼈 옆 빈 공간, 근육이 있는 이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계단을 오를 때 아픈 건 대부분 이 부위 근육과 힘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김영자님은 처음엔 무릎 가운데가 아니라 옆쪽에 붙이면 되나요? 라며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이틀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찌릿한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30년간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데 파스 붙이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 앞쪽이 아픈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파스도 제대로 붙일 수 있어요. 무릎 앞쪽 통증의 90% 이상은 슬개골, 즉 무릎뼈 주변의 염증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뼈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이라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져요. 그런데 대부분 무릎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시죠? 그건 마치 목이 아픈데 어깨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염증이 생긴 정확한 부위에 붙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 앞쪽이 아플 때는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만져보세요. 무릎 앞쪽에 동그란 뼈가 만져지죠? 그게 바로 무릎뼈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딱딱한 뼈 부분은 피하고 뼈 양옆에 빈 공간, 즉 근육이 있는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무릎뼈 왼쪽과 오른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뼈 바로 옆에 말랑말랑한 근육 부분이 만져질 거예요. 바로 이 근육 부분이 파스를 붙여야 할 정확한 위치입니다. 왜 뼈를 피해야 할까요? 뼈는 딱딱해서 파스의 약물 성분이 스며들지 못해요. 하지만 근육 부분은 부드러워서 약물이 잘 흡수되고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힘줄과 인대들도 이 근육 사이사이에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뼈 양옆에 움푹 들어간 빈 공간,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파스를 세로로 길게 붙이세요. 무릎뼈는 피하고 양옆 근육 부분만 덮도록 세로 방향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움직이는 힘줄과 근육들이 모두 파스 범위 안에 들어가서 효과가 훨씬 좋아요. 크기는 일반 파스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뼈가 아닌 근육 부분에만 정확히 붙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붙이면 왜 효과가 좋을까요? 파스의 소염 성분이 염증이 생긴 슬개건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무릎 정중앙에 붙이면 약물이 뼈에 막혀서 정작 염증 부위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슬개건 부위에 직접 붙이면 피부를 통해 바로 염증 부위로 약물이 스며들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때는 파스 붙이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산에 사는 69세 박철수님은 평소 새벽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걸을 때마다 무릎 안쪽이 시큰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산책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님도 다른 분들처럼 무릎 가운데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한 달 넘게 붙여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파스는 정말 효과가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죠. 그러다 아들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박철수 님의 무릎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릎 안쪽, 정확히는 정강이뼈 위쪽 부분에 압통이 있었어요. 이는 내측 측부인대나 반월상 연골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박철수 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릎 안쪽이 아프시면 파스를 무릎 가운데가 아니라 무릎 안쪽 움푹 들어간 부분에 붙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붙이신 건 온파스인데 안쪽 통증에는 냉파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박철수님은 냉파스와 온파스가 다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간단한 구분법이 있어요. 냉파스는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주로 급성 염증이나 붓기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온파스는 캡사이신 같은 성분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며 만성적인 근육 경직이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좋아요. 무릎 안쪽 통증은 대부분 걷기나 운동 후에 생기는 급성 염증이 원인이므로 냉파스가 더 적합합니다. 박철수 님도 냉파스로 바꾸고 위치를 무릎 안쪽으로 옮겨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걸을 때 그 시큰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고 2주 후에는 다시 새벽 산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셨어요. 자, 그럼 무릎 안쪽이 아플 때는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만져질 거예요. 이곳이 바로 내측 관절 간격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무릎 안쪽 통증의 핵심 부위입니다. 손가락으로 무릎 안쪽을 따라 천천히 눌러보시면 특히 아픈 지점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무릎뼈 안쪽 가장자리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래쪽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파스는 그 아픈 지점을 덮도록 비스듬히 붙이는 것이 좋아요. 무릎 안쪽 통증은 주로 내측 측부인대라는 인대의 염증 때문인데 이 인대는 무릎 안쪽을 비스듬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파스도 그 방향에 맞춰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 안쪽 통증이 있으실 때는 냉파스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안쪽 통증은 대부분 걷거나 운동할 때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급성 염증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열을 가하는 온파스보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냉파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냉파스를 붙이고 나서 처음 30분 정도는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붙인 후에도 계속 아프거나 더 심해진다면 염증이 심한 상태일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세 번째는 무릎 뒤쪽 오금 부위가 아픈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온파스를 사용해야 해요. 인천에 사는 77세 이순옥님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면 무릎 뒤쪽이 묵직하게 뻐근하고 심할 때는 종아리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순옥님은 무릎 뒤가 아프니까 오금 부위에 냉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뻣뻣해지는 것 같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순옥님의 무릎을 진찰해 보니 뒤쪽 근육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서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한 상태였죠. 저는 이순옥님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 무릎 뒤쪽 통증은 대부분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냉파스보다 온파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파스로 바꿔서 붙여보세요. 이순옥님은 그동안 시원한 게 좋을 줄 알고 냉파스만 썼는데 따뜻한 파스가 더 좋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 당일부터 온파스로 바꿔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흘 만에 무릎 뒤쪽 그 묵직한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 일주일 후에는 저녁에 집에 와서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방문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예전처럼 뻐근하지 않다며 온파스의 효과에 정말 놀라셨어요. 여러분, 무릎 뒤쪽 통증은 앞쪽이나 안쪽 통증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앞쪽이나 안쪽은 주로 염증 때문이지만 뒤쪽은 대부분 근육 경직과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무릎 뒤 오금에는 스라근이라는 작은 근육과 여러 혈관, 신경이 지나가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차가운 냉파스보다 따뜻한 온파스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무릎 뒤쪽에는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먼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뒤쪽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곳이 바로 오금이에요.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보시면 부드러운 근육 조직이 만져질 거예요. 온파스를 이 오금 부위 전체를 덮도록 가로로 넓게 붙이세요. 세로로 붙이는 게 아니라 무릎 뒤쪽을 가로질러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의 혈관과 근육들이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온파스를 붙이면 처음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고 20분 정도 지나면 그 부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뻐근한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온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그 부위를 2-3분 정도 찜질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리 혈관을 확장시켜 놓으면 파스에 온열 성분이 더 깊숙이 스며들어서 근육 이완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그런데 언제 냉파스를 쓰고 언제 온파스를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간단한 구분법을 알려드릴 거. 무릎을 만져봤을 때 열이 나고 붓는 느낌이 든다면 냉파스를 사용하세요. 이는 급성 염증 상태로 차가운 온도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반대로 무릎이 뻣뻣하고 근육이 딱딱하게 뭉친 느낌이 든다면 온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일 때 주의할 점은 파스를 붙인 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몇 번 해보시는 거예요. 파스가 구겨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무릎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 제대로 붙인 겁니다. 네 번째는 무릎 옆쪽 바깥쪽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 부위는 파스를 잘못 붙이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광주에 사는 71세 정미경님은 몇 년 전부터 걸을 때마다 무릎 바깥쪽이 당기고 아팠어요. 특히 오래 걸으면 무릎 옆구리 부분에서 뭔가 마찰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정미경님은 인터넷에서 본 대로 무릎 전체를 감싸듯이 큰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파스를 붙이고 나면 처음엔 좀 나은 것 같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파스를 떼고 나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려움까지 생겼습니다. 정미경님은 파스가 나랑 안 맞나 보다라며 아예 파스 사용을 포기하려 하셨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정미경님의 무릎을 진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파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와 크기가 잘못되었네요. 무릎 바깥쪽 통증은 특별한 방법으로 붙여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릎 바깥쪽 통증의 주범은 바로 장경인대라는 긴 인대예요. 이 인대가 무릎 바깥쪽 뼈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 무릎 전체에 파스를 붙이면 오히려 염증 부위가 더 자극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미경님에게 무릎 바깥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 부분, 정확히는 대퇴골 외측상과라는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작은 파스를 붙이시고 크기는 동전만 하게 작게 잘라서 붙이세요. 정미경님은 이렇게 작게 붙여도 되나요? 라며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무릎 바깥쪽 튀어나온 뼈 부분에만 작은 냉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틀 만에 그 마찰되는 듯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고 일주일 후에는 30분 이상 걸어도 무릎 옆쪽이 전혀 아프지 않다며 감탄하셨어요. 한 달 후 재방문 때는 파스 크기와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파스를 헛되이 써왔는지 모르겠다라며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바깥쪽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붙이는 것입니다. 무릎 바깥쪽을 만져보시면 동그랗게 튀어나온 뼈가 있을 거예요. 이곳이 바로 대퇴골 외측상과라는 부위인데 장경인대가 이 뼈와 마찰을 일으키는 지점이에요. 파스는 바로 이 튀어나온 뼈 부분을 중심으로 지름 3-4cm 정도의 원형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붙이면 주변 정상 조직까지 자극해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옆쪽 통증에는 냉파스를 사용하세요. 장경인대의 마찰로 인한 염증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냉파스가 효과적입니다. 붙일 때 주의할 점은 파스를 붙인 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몇 번 해보시는 거예요. 파스가 구겨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무릎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 제대로 붙인 겁니다. 자, 이제 냉파스와 온파스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면 아무리 정확한 위치에 붙여도 효과를 반만 보실 수 있거든요. 울산에 사는 66세 최동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동길님은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파스 하나로만 버티려고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같은 파스만 붙이고 계셨죠. 그런데 최동길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무릎 상태를 보니 정말 특이했어요. 아침에는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데 오후가 되면 오히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더라고요. 저는 최동길님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하루 중에도 무릎 상태가 계속 바뀌시네요. 그럼 파스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써보세요. 아침에는 온파스로 뻣뻣한 근육을 풀어주시고 오후에 붓고 열이 날 때는 냉파스로 염증을 가라앉혀 보세요. 최동길님은 처음에는 파스를 하루에 2번이나 갈아붙여야 하나요? 라며 번거로워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달랐어요. 아침에 온파스를 붙이고 30분 정도 지나면 뻣뻣했던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오후에 냉파스로 바꿔 붙이면 붓기와 열감이 확실히 가라앉더라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20년 동안 한 가지 파스만 고집했는데
이렇게 번갈아 쓰니까 무릎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다며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냉파스와 온파스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냉파스에는 멘톨, 캄파, 유칼립투스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붙이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새로 다쳤을 때, 운동 후 염증이 생겼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온파스에는 캡사이신, 메틸살리실레이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붙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무릎이 뻣뻣하고 근육이 뭉쳤을 때,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추운 날씨에 관절이 경직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 계절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쉬워요. 여름철이나 더운 날에는 냉파스가 좋고 겨울철이나 추운 날에는 온파스가 더 적합합니다. 또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은 냉파스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은 온파스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스 교체 주기도 중요해요. 냉파스는 4에서 6시간마다, 온파스는 6에서 8시간마다 갈아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약물 흡수도 떨어져요. 이제 파스를 붙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실수들만 피해도 파스 효과가 2배는 좋아집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안병호님은 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파스를 달고 사셨어요. 하루에 파스 2개씩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무릎 앞뒤로 4개까지 붙이고 다니셨죠. 그런데 파스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피부는 빨갛게 짓무르고 가려움까지 생겼어요. 안병호님은 파스가 안 듣는 체질인가 보다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병호님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릎 전체가 파스 자국으로 얼룩덜룩하고 피부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아버님, 파스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붙이고 계세요. 파스는 많이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적절한 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파스를 붙인 후 바로 운동하거나 샤워하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최소 30분은 안정을 취해야 약물이 제대로 흡수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파스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부 자극도 심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위치에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약물 흡수도 떨어져요. 파스를 떼었다가 2-3시간 후에 다시 붙이거나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피부 상태 확인 없이 붙이는 것입니다. 피부가 상처가 나 있거나 습진이 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해당 부위 피부가 깨끗하고 건강한지 꼭 확인하세요. 안병호님은 이런 실수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파스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크기는 반으로 줄이고 위치는 정확하게 잡고 시간도 적절히 조절하셨죠. 그 결과 2달 만에 이제 파스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파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루 1분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만 붙이고 끝내지 마시고 이 3가지 습관을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전주에 사는 75세 한명숙님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한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계단은 물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집에만 계셨죠. 한명숙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파스를 붙여도 별 효과가 없다며 낙담해 계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앞쪽이 아플 때는 무릎뼈 양옆 근육 부분에 세로로 파스를 붙이세요. 무릎 안쪽이 아플 때는 관절 틈새 부분에 비스듬히 냉파스를 붙이고요. 무릎 뒤쪽 오금이 아플 때는 가로로 넓게 온파스를 붙이세요.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는 튀어나온 뼈 부분에 작게 원형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냉파스는 붓고 열이 날 때, 새로 다쳤을 때 사용하고
온파스는 뻣뻣하고 근육이 뭉쳤을 때 사용하세요. 파스는 너무 크게 붙이지 마시고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지도 마세요. 파스를 붙인 후에는 5분간 안정, 30분 후 주변 마사지, 그리고 간단한 무릎 운동까지 해주시면 효과가 몇 배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파스는 마법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나 붓기가 계속 심해지는 경우, 파스를 붙여도 3-4일 이내에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스와 함께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도 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파스로 통증을 줄이는 동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시면 재발도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하셔서 수술 없이도 건강한 무릎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무릎 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파스 붙이는 위치 하나만 바꿔도 냉온 파스 구분만 제대로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까지 붙이던 습관을 바꿔보세요. 무릎 어느 부위가 아픈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위치에 적절한 파스를 붙이세요. 그리고 붙인 후 5분 안정, 30분 후 마사지, 간단한 운동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분명 일주일 안에 달라진 무릎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훨씬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고요.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무릎 앞쪽, 안쪽, 뒤쪽, 옆쪽 중 어느 부위 통증에 해당하시는지, 그리고 냉파스와 온파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